어차피 우리는 평생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전세 공급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은 월세를 구하겠죠. 월세가 올라가겠죠.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야. 월세 부담이 증가하면 또 이제 몇 개 없는 전세가 불티가 날 거고 전세 월세가 상승하게 되겠지. 아파트는 망고쌤. 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장려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다. 왜 대출을 내주고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근데 그때 상황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때도 아파트에 거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이명박대고요. 이명박대. 자, 여기 형광색은 매매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 이명박 때는 임기 내내 집값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뭐냐면 이건 전세입니다. 정말 전세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보십시오.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근데 박근혜 때가 됐어요. 박근혜는 대통령을 오래는 못했죠. 그래서 이게 파란 초록색으로 표시해보면 자, 그때부터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전세는 더 많이 오릅니다. 전세가 더 많이 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동구의 A 아파트라는 거죠. 자, 보세요. 2013년 6월에요. 전세가 3억 3천이었어요. KB 시세로 3억 3천. KB 부동산 들어가면 나오니까 보세요. 근데 16년 10월, 그러니까 3년 4개월 뒤에 40개월 뒤죠. 전세가 얼마로 올라가냐면 5억 9천으로 올라갑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크게 보여줄게요. 이 똑같은 성동구의 A 아파트인데 이게 2000년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2013년 6월에 3억 3천 전세가 2016년 10월에 5억 9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0개월 만에 2.5억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한 3년 만에 2억 5천을 어떻게 만드냐. 평범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집을 안 사고 전부 다 뭘 살아? 전세로 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야. 당시만 해도 전세 대출은 잘 안 해줬어요. 어쨌든 어려웠어 있긴 했었지만 근데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산다는 생각도 잘 못했고 근데 월세는 더 싫어했어. 그때 시기가 그랬다는 거죠. 자, 집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사는 거지. 그래서 전세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갭투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갭투자를 못하게 하면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를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이 안 오른다며. 그럼 뭐해? 전세는 월세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는 월세가 오르겠지.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은 커지지 않는데 왜 신축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돈은 계속 뿌리니까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2013년 상황이 지금이랑 만약에 전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3년 만에 2억 5천이라는 전세 상승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미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미친 전세였습니다. 미친 전세. 하우스 푸어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미친 전세였어요. 미친 전세.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오르니까 그때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시작해갖고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전세자금 대출이 늘었는지 이런 상황을 좀 왜 그랬는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 이때 이걸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다 오르는 전세에다 쫓겨나고 그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세로 갖거나 그랬겠지. 그래서 그러면 행복해졌을까? 저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전세는 해로운 세다. 그래서 전세를 자꾸 못 놓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공급이 감소하겠죠.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는 평생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평생 집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가서 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차이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야. 현상들이 전세 공급 감소로 인한 현상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그게 아주 장기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 거지. 그지? 아까 보셨잖아. 2013년부터 계속 전세가 올라가지고 40개월 만에 2.5억이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78% 올라간 거예요. 40개월 만에 78%가 올랐다고요. 그게 이게 강남에 좋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성동구의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세 공급이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은 월세를 구하겠죠. 월세가 올라가겠죠.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야. 월세 부담이 증가하면 또 이제 몇 개 없는 전세가 불티가 날 거고 전세 월세가 상승하게 되겠지. 이럴 때 공급이 많다면 안정되겠지. 그런데 공급이 없잖아. 3년 동안 정해졌잖아요.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월세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또 결국에는 매가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는 해로운 세니까 전세를 없애버려.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주택자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다 심플할 것 같지만 달라지는 거는 집이 없다는 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이 많은데 왜 매매가 오르고 왜 전세가 오르죠?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월세로 가면 되지. 자,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집값이 언제? IMF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고, IMF 위기 때도 떨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고, 코로나 이후에 금리 급등기에도 떨어졌어. 이 세 개의 위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리의 급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급등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러면 집값만 잡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망가지고 자영업도 많이 힘들고 기업들도 많이 힘들겠죠. IMF나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이후에 금리 급등할 때 기업들도 좋았고 주식시장도 좋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집값이 잡힌 적이 있어요. 언제? 대공급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에 전국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정확히 213만 호가 2년 만에 입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외적인 요인, 금리의 급등이란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경제 위기가 안 오겠지. 자,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자, 이거를 정부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공급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은 공급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집값 오른다고 또 난리를 치겠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면 그때는 집값이 안정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급을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민간에다가 대부분 이양을 해왔지 않습니까? 95%가 민간에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가지고 국가가 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간에 그러면 양질의 주택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다가 공급을 많이 하면 되는데 공급은 안 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거를 정부가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를 일개 개인의 탓으로 기업 법인의 탓으로 그리고 1주택자의 탓으로 다주택자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냐 이거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 자본에 돌리겠잖아요. 돈이 되면 자본은 돈이 되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집은 안 짓고 땅은 정해지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집을 계속 지으면 되잖아. 그 공급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은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안 삽니까? 집을 사지? 그게 자본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걸 계속 국가가 잘못한 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면 해결될 것을 왜 집을 안 짓고 집값 올라가는 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느냐. 어쨌든 저는 이게 과연 개인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거는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해결이 안 된다. 결국에는 공급을 많이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또 답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